이것은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쓴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은 산스크리트어에서 위그르어나 중국어, 그리고 서어어 등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법화경은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법화경은 결코 저절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목숨을 걸고 지켜서 전했습니다. 법화경은 인도에서 완성된 이후 멀리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에 있는 여러 나라로, 그리고 중국을 거쳐 한반도와 일본으로 전해졌습니다. 100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10,000km를 건너왔습니다. 그 유구한 역사와 함께 법화경을 지키고 전해온 사람들의 정열을 알아보겠습니다. 석조는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인 기원전 5세기경 지금의 네팔 룸비니에서 태어났습니다. 석가는 석가족 정반왕의 왕자로 유복하게 생활했습니다. 석조는 인간의 생로병사라는 고뇌를 해결하기 위해 29살에 출가했습니다. 6년 동안 철저히 고행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고행을 그만두고 명상에 들어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와 생명을 관철하는 근본법에 눈떠 불타, 즉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석조는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처지나 능력, 그리고 성격에 맞게 누구나 행복해지는 길을 설했습니다. 80살이 된 석조는 임종의 때가 다가옴을 느끼고 여러 도시와 마을을 찾아가 마지막까지 법을 설했습니다. 이때 왕사성에서 구시나성까지 350km에 달하는 거리를 걸었다고 합니다. 석존 시대에는 가르침을 문자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석존이 인멸하자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올바르게 남기려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불전결집입니다. 한 사람이 나는 석존의 가르침을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하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기억을 확인하면서 의논합니다. 그리고 합의한 가르침을 입에서 입으로 전했습니다. 기원 전후가 되자 석존의 가르침을 문자로 써서 남기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또 가르침의 내용도 정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요소를 첨가했습니다. 대승경전도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초기 대승경전을 대표하는 경전 중 하나가 법화경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사따르마 푼다리카 스투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100년처럼 대단히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법문을 뜻합니다. 1세기경부터 2세기경에 걸쳐 편찬되었다고 여겨집니다. 406년 구마라습이 이것을 중국어로 번역했습니다. 묘법 연화경이라고 번역해 그 약칭이 법화경입니다. 구마라습은 344년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도시 중 하나인 구자국에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어머니에게 이끌려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로 유학합니다. 처음에는 대승불교 이외의 가르침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스승인 수리아 소마를 만나 대승불교에 눈뜨게 됩니다. 그 뒤 구마라습은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고 401년 국사의 대우를 받아 중국의 도읍 창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창안에서 자신의 모든 실력을 쏟아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합니다. 구마라습의 번역은 지금까지 번역과 달리 중국의 민중도 알기 쉽고 석존의 참뜻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법화경은 역사상 좀처럼 보기 힘든 명역으로 지금까지 16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신봉되어 불멸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천태종의 사실상 계조인 천태대사 지의는 538년에 태어났습니다. 23살 때 남학대사 해사의 제자가 되어 구마라습이 번역한 법화경으로 깨달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의 가르침을 철학적으로 밝히고 제자들에게 법화현의, 법화문구, 마하지관의 천태삼대부를 강의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이후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을 비롯해 동아시아 불교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마하지관은 법화경의 근본의인 일념삼천의 법문을 나타낸 책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체계화했습니다. 일본에 불교가 전해지고 약 200년이 흐른 767년, 전교대사 사이초는 오미지방, 지금의 시가현에서 태어났습니다. 19살 때 정식으로 승려가 되어 히에이산에 들어가 산림 수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태의 마하지관 등을 공부해 법화경 사상에 몰두합니다. 천태교학을 더욱 깊이 배우기 위해 견당사의 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폭풍 등으로 조난당하는 일이 많아 목숨을 건 항해였습니다. 정교대사는 천태산에서 공부하고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히에이산의 엔야쿠사에서 법화경을 근본으로 한 천태법화종을 열었습니다. 니칠에는 정교대사 사이초가 죽고 400년 뒤 혼미하고 불안으로 가득 찬 가마쿠라 시대 초기인 1222년에 아와지방, 현재 지바현의 어촌에서 태어났습니다. 12살 때 세이초사에 들어간 뒤 20년 동안 히에이산을 비롯해 교토, 가마쿠라 등에서 배웁니다. 1253년 고향 아와에서 법화경의 간요이자 모든 사람을 성불시키는 근원의 유일한 법이 바로 남묘호렌개교라고 선언합니다. 1257년 정치의 중심지인 가마쿠라가 정가의 대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민중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행동을 전개합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인 호조 도키오리에게 입정안국론을 제출해 올바른 가르침으로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그러던 중 1271년 생애 가장 큰 범난인 다스노구치 범난을 당합니다. 다행히 참수는 면하였으나 사도로 유배됩니다. 니칠에는 다스노구치 범난과 사도 유배를 계기로 법화경의 허공의 의식을 빌려 어본존 만다라를 도연합니다.
관심본존초에는 이련부재 제1의 본존이 이 나라에 서느니라. 월지, 진단에는 아직 이 본존이 계시지 않는다 하고 쓰여 있습니다. 법은 스스로 홍통되지 않는다. 사람이 법을 홍통하는 고로 인법이 함께 존귀하니라. 이어서 불교, 그 중에서도 법화경을 어떻게 지키고 전했는지, 무명의 사람들이 법화경 유포에 바친 정열적인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지금부터 약 80년 전 카슈미르 지방의 길기트에서 현지 마을 사람들이 우연히 법화경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제대로 된 법화경 사본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6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게다가 자작나무 껍질에 쓰여 있었습니다. 종이가 보급되기 전에는 나무 껍질을 가공해 종이의 대용으로 삼아 경전을 서사했습니다. 이 길기트에는 깎아 세운 듯한 절벽이나 바위에 암벽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절벽에는 법화경의 허공의 의식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앙의 보타불 사이로 석가불과 다보불이 나란히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그리는 일은 분명 힘든 작업이었으리라 추측됩니다. 그럼 암벽화는 왜 그렸을까요? 길기트는 실크로드의 중요한 간선도로였습니다. 이 암벽화는 목숨을 걸고 험준한 산악지방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그렸다고 여겨집니다. 중국 두낭은 고대 실크로드의 요충지로 번창했습니다. 366년 석굴을 만들고 그 후 1000년 동안 계속 늘어 현재 석굴 492개가 남아 있습니다. 둔황 막고굴이라 불리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석굴 내부에는 문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도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훌륭한 벽화를 한쪽 면에 그려놓았습니다. 이곳의 벽화를 세로 1m짜리 그림이라고 계산해 옆으로 늘어놓으면 그 길이가 45km나 됩니다. 사막의 대화랑이라 불립니다. 또 벽화를 해설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이 그림은 법화경 비유품에 나오는 삼거화택의 비유를 설한 장면입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도 안에 있는 아이들은 노는데 열중합니다. 하고 설명합니다. 이야기가 어느 정도 끝나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 가르침의 한 구절을 함께 따라 부릅니다. 삼계가 불안함이 불난집과 같아서. 때로는 음악에 맞추어 읊었습니다. (6세기) 중국에서는 경전을 불태우는 등 불교 탄압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그때 천태대사의 사형사제인 정화는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경전은 이 세상에서 소멸되고 만다. 좋다. 경전을 석판에 새겨 산속 깊이 숨겨두자. 이것만 있으면 틀림없이 후세 사람들이 경전을 다시 부활시켜줄 것이다.
경전을 돌에 새기는 사업은 1000년 동안 계속되어 석각경 원판 14,000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베이징 서남쪽 팡산구 석경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스군은 러시아의 레닌그라드,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폭격했습니다. 900일인 2년 반 동안 도시를 포위해 식량과 연료의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히틀러는 레닌그라드를 이 지상에서 말살하겠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 때문에 병사와 민간인이 100만 명 이상 목숨을 잃었습니다. 러시아 동양학 연구소는 이 레닌그라드에 있었습니다. 기아와 폭격의 공포 속에서 연구소 사람들은 그 맹렬한 공격을 견디며 법화경 사본을 비롯한 귀중한 문서가 파손되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 중에 두 연구원은 일하다가 문헌 위에 엎드려 순직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킨 법화경 사본의 원본을 1998년 도쿄에서 공개했습니다. 그것이 동양철학연구소와 공동 개최한 법화경과 실크로드전입니다. 이번 법화경전에서는 그 귀중한 사본의 복제품을 전시합니다.